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어제 나온 리포트들과 오늘 나온 리포트들 중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삼성전자이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송영섭님의 자료입니다. 먼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73조 원, 영업이익은 15.8조 원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 15.8조 원의 영업이익은 지난 한 달간의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하지만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감안했을 때 상향 조정된 최근 전망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사가 새롭게 추정한 동사의 주요 부분별 3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분에서 10.1조 원, 디스플레이 사업부인 DP 사업부에서 1.4조 원,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 IM에서는 3.4조 원, CE 사업부에서는 0.9조 원으로 특히 IM 사업부와 CE 사업부 부분에서의 당사의 기존 전망치 대비 다소 부진한 실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품,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이 세트 부분의 이익률 하락이 3분기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낸드의 출하량 증가량이 동사의 가이던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세대의 D램 그리고 V 낸드 수요율 향상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와 한 자릿수 대 후반을 기록한 D램과 낸드 ASP 상승에 따라 9.4조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전망을 살펴보면 4분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 그리고 반도체 부분의 실적 개선에 따라서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IM 사업부와 DP 사업 부분에서는 출하량 감소와 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실적이 소폭 둔화될 전망이지만 CE 부분에서는 계절적인 TV 출하량 증가에 따라 실적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동사의 D램 그리고 낸드 부분의 ASP가 모두 3%씩 하락을 하고 출하량은 각각 3%, 7%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 절감 그리고 환율 상승 효과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9.6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2022년 1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의 낙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둔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약간 비관적으로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3분기 실적이 당사 기존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서 당사는 동사의 4분기 그리고 2022년 포워딩 실적 전망치를 소폭 하향했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 주가 역시 기존의 92,000원에서 89,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언택트 수요 둔화에 따른 IT 세트 출하 부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 상향 조정, 또 반도체 주식 밸류에이션 배수의 추세적 하락 등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반도체 업황 전망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반도체 가격 상승을 전환 기대하고 있고 지금 당장 반도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업황 리스크 그리고 밸류에이션 배수 관련 지표들을 좀 더 체크하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I에 대한 리포트고요. 하나투자증권의 이순학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동사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3.6조 원, 영업이익은 3,542억 원으로 당초 우리의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기대치에 미달했 다고 합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그리고 여름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자동차 전지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수익성은 오히려 호전이 됐는데 이는 EV향 원형 전지 공급 증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전자재료 부분에서도 평강 필름의 수요 호조 그리고 OLED 소재의 성수기 진입에 의해서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네, 동사의 4분기 실적으로 영업이익 3,709억 원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재고 조정 시기인 4분기에도 실적이 성장하는 것은 원형 전지의 수요 호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OEM 중에서 원형 전지를 탑재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대응해줄 2차 전지 기업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형 전지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서 출하량 증가 시 높은 수익성을 시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원형 전지 내의 EV 비중은 올해 7%에서 내년에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네, 최근 전기차 리콜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이슈 등이 겹치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사는 차세대 배터리인 젠5의 본격 출하, 그리고 EV형 원형 전지의 캐시카우 역할 확대에 기반해서 경쟁사 대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자동차 OEM과의 JV 조인트 벤처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셀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LG전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 이문수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네,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407억 원, 그리고 매출은 18조 7,845억 원을 시현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GM, 볼트 EV 리콜과 관련된 충당금인 4,800억 원이 반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리콜 비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종전 추정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려 대비 선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출도 MC 사업 중단을 반영하면 분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업별 영업이익은 H&A 가전사업부에서 7.6%, 그리고 HE TV 부분에서 5.2%, 그리고 VS 전장 부분에서는 리콜 비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30%를 반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전 부분은 원재료 가격 상승, 그리고 TV 부분은 LCD 패널 가격의 상승 부담은 존재했었지만 OLED TV 판매 증가 등 프리미엄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쟁사 대비 양호한 실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8,966억 원으로 분기 대비 65.8%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 그리고 규모의 경제 진입과 믹스 효과로 인해서 분기 기준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역시 GM 볼트 EV 충당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2021년 3분기 기점으로 해소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4분기 이 전장 부분의 매출은 1.9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규모의 경제 그리고 저수익 모델 축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가전사업부는 프리미엄 그리고 신규 제품의 매출에 추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TV 부분에서는 TV 내 OLED 비중 확대로 인해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제 이슈 등을 반영하면서 지금 공모가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온 카카오뱅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 SK증권의 구경혜님의 자료고요. 금융업종 시가총액 1위의 새로운 강자이긴 하지만 문제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은행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언택트 은행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은행업에 개혁을 불러올 기업이고 국내 은행주 사상 최고의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등 이 카카오뱅크를 설명하는 문장은 칭찬의 일색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평가한 기업 가치를 조정할 만한 변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익 증가세는 매우 빠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순이익은 2021년 2,590억 원에서 5년 후인 2026년에는 9,79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ROE는 6.1%에서 11.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주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업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경쟁사와 밸류에이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차별화 포인트는 고객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신용평가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에 대해서도 시장에 많은 관심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인텍플러스라는 업체인데요. 하는 사업이 전방산업, 요즘에 성장을 하고 있는 전방산업들을 모두 갖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현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동사는 머신 비전 기술을 통해서 표면 형상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 처리하는 3D 2D 자동 외관 검사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그리고 메모리 모듈 등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외관 검사 장비에서 시작하여서 반도체 웨이퍼
다음 공정부터 조립 공정까지 단계인 미드엔드 분야, 그리고 플렉시블 OLED와 LCD 등의 디스플레이 분야,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관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대형 2차 전지 셀 제조업체들에게 셀 외관 검사 장비와 더불어서 셀 제조 과정에서의 비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성장 등으로 배터리의 품질 안정성 강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동 외관 검사 장비뿐만이 아니라 공정상 수율을 올리기 위한 외관 검사 솔루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고객사의 국내 그리고 해외 라인의 대규모 비전 모듈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후공정 외관 검사 분야에서는 반도체 패키지 장비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동사가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업체에 독점적으로 외관 검사 장비를 공급하면서 중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의 새로운 검사 이슈들로 인해서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등 비메모리, 오사트 업체들의 동사 장비 채택률이 증가했고 올해 매출이 점프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미드엔드 분야는 5G, AI, 자율주행차 등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 적용 확대로 인해서 고객사 다변화로 매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외관 검사 분야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고객사 확대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레벨업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